아버지, 신혼집 계약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현금으로 5천만 원만 먼저 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계약금이라니. 너희 집은 내가 마련해준다고 했잖아. 그게 은정이가 강남 쪽에 새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든대요.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잠깐만, 민서가. 그 여자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우리 집 통장까지 보자는 거야? 아버지, 은정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된 중견기업 사장 김정우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화는 제 아들 민석이와 나눈 실제 대화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들의 인생 최대 위기를 막았는지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5번 챕터 이야기는 중요하니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운이 깃듭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말 저녁, 민석이가 갑자기 꺼낸 말에 저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8배 노총각 민석이가 결혼한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의아했습니다. 평소 연애 이야기 한번 꺼내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누구랑, 어떻게 만났는데, 인터넷으로 만났어요. 은정이라고, 올해 33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예쁘고 착해요. 와이프는 기쁨의 눈물을 훔치며 민석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뻤습니다. 늦둥이 아들의 결혼이 늦어질까 늘 걱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업 본능이랄까요? 경영자로 살아온 세월이 알려주는 육감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만났는데? 2달 정도요. 2달.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결혼을 결정했다고? 요즘은 다 그래요. 아버지. 은정이는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민석이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랑에 빠진 아들이 조금 성급하게 구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와 은정 씨의 첫 만남은 지인 소개가 아닌 소개팅 앱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만나는 게 흔하다지만 솔직히 저는 불안했습니다. 누군가의 보증이나 배경 없이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처음 은정 씨를 만난 것은 민석이가 결혼 발표를 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죠.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겠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은정 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 예의 바른 인사까지. 하지만 경영자로 살아오면서 사람의 눈빛을 많이 봐왔습니다. 은정 씨의 눈에서 뭔가 계산적인 빛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민석 오빠랑 잘 맞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와이프는 은정 씨에게 바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의 결혼을 기다렸는지, 며느리 볼 날만 기다렸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으니까요. 저는 말수를 줄이고 둘의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은정 씨는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제주도에 계세요. 관광업을 하시는데 꽤 바쁘셔서 서울에 자주 오시기 어려우세요. 그래요? 상견례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부모님이 일이 많으셔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끼리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인사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말에 제 안테나가 솟았습니다. 결혼이라는 큰일에 부모가 시간을 못 낸다니요? 게다가 민석이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은정 씨는 대화 중에 자신이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것이죠. 식사 후 은정 씨는 자연스럽게 민석이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와이프는 흡족해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만 그런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예쁘고 착한 아이잖아.
민석이도 좋아하고 그래도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2달 만에 결혼이라니.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우리 때랑 다르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업가로서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2장 수상한 징후들. 결혼 발표 후 2주일 민석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신혼집 마련하는데 5억 정도요. 그리고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가구 등 생활비용으로 1억 정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물론 능력은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을 일군 덕에 형편은 넉넉한 편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왜 갑자기 이런 요청이 나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너 월급이 적지 않잖아.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을 텐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민석이는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 적금을 다 해약했어요. 은정이가 친구 사업 투자한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뭐라고? 얼마나 줬는데? 3천만 원 정도요. 충격이었습니다. 늘 신중하고 책임감 강한 아들이었는데 만난 지 2달 된 여자의 말에 적금을 해약해 투자했다니요. 더구나 그 사업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민서가, 그 사업이 뭔데?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한 거야? 크립토. 뭐라고 하더라?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라고 했어요. 은정이 친구가 전문가라고. 가상화폐.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물론 저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분야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사기가 벌어지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글쎄요. 은정이가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회복된대요. 전형적인 사기의 패턴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가 아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는데 아들은 그것이 사랑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현하면 반발할 게 뻔했습니다. 아들의 자존심도 있고 무엇보다 당장은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알았어. 결혼 자금은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아버지. 먼저 은정 씨 부모님과 꼭 상견례를 해야 해. 그리고 결혼 전에 둘 다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혼수 문제도 양가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자. 민석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형사에게 은정 씨의 신원 조회를 부탁했죠.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호 씨, 이 여자 이름이 김은정이 맞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박은정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확실해? 그래. 게다가 이 여자 전과도 있어. 2년 전에 투자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사기꾼에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증거 없이 의심만 표현하면 오히려 아들이 저를 불신하고 더 은정 씨에게 의지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3장. 진실을 찾아서. 다음 주말 드디어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은정 씨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은정 씨는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못 오신다고 했습니다. 대신 오빠가 대표로 온다고 했죠. 상견례 날 저희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은정 씨의 오빠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을 박상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미 성이 다르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은정이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제주도에서 관광업을 하시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그런데 김은정 씨라고 알고 있는데 성함이 박상현이신가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석이와 은정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은정이는 어머니 성을 따랐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들추기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장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투자 컨설팅 쪽 일을 합니다. 주로 가상화폐 쪽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남자가 민석이의 3천만 원을 가로챈 은정이 친구였던 겁니다. 아마도 실제 오빠도 아닐 거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대화 중 두 사람은 몇 번이나 말이 엇갈렸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야기를 맞추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은정 씨가 제주도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에 대한 제 질문에는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은정이 오빠도 괜찮죠? 차마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대신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쁘지 않더라. 그런데 결혼은 서두르지 말자. 좀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버지, 저희 정말 사랑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민서가,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이야. 서두를 필요가 없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2달만 더 기다려보자. 그동안 은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야. 어때? 민석이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형사 친구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은정 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형사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 씨, 큰일 났어. 이 여자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실제 이름은 박은정이 맞고 투자 사기로 전과가 있어. 그리고 이전에도 2번이나 결혼을 앞두고 남자 친구의 재산을 갈취한 전력이 있어. 그중 한 건은 고소까지 됐다가 합의로 끝났고. 그럼 상현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전과자야. 공범으로 보여. 둘이 짜고 사기치는 수법이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민석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의 자존심도 있고 충격도 클 테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를 따로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정 씨를 의심하는 저를 비난했죠.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서가. 나도 내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여기 경찰 기록이 있어. 형사 친구가 구해준 자료를 보여주자 민석이의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정 씨를 믿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직접 확인해보자. 은정 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해. 그리고 부모님을 꼭 만나보자고 해. 민석이는 망설이다가 은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은정 씨는 화를 내며 신뢰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부모님 만남도 계속 미루려 했고요. 그 반응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는 은정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짐을 싸서 떠난 후였습니다. 그제서야 민석이는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장, 아들의 회보, 진실이 밝혀진 후 민석이는 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다행히 민석이가 잃은 돈은 3천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제가 빨리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집 한 채 값을 모두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뻔한 거짓말에 속았을까요? 민서가,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은정 씨와 그 공범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대기업 임원이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꼭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5장에서는 이런 사기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민석이의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민석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번갈아 가며 민석이의 아파트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석아, 밥은 먹었니? 회사에서 전화 왔더라. 다들 걱정하고 있어. 아버지, 전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다시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민석이가 자신을 책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민석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한 사기꾼들의 잘못이라는 것을요. 민석아, 듣고 있니?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난 것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주변에서 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전 은정이의 말만 믿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알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임원인 제가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점차 민석이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주말에는 고향 농장에 가서 텃밭도 가꾸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2달이 지났을 때 민석이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다고만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민석이의 역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큰 문제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민석이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게 되었고 특히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는 극도로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민석아, 이번 주말에 내 후배 딸 결혼식이 있는데 같이 가자. 아니요, 됐어요. 전 집에서 쉴래요. 민석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 지낼 거니? 모든 사람이 너를 속이려는 건 아니야. 아버지도 은정이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한 느낌 받으셨잖아요. 전 그런 직감이 없나 봐요. 그건 경험의 차이일 뿐이야. 너도 이제 그 경험이 생겼잖아. 5장 진실된 인연을 찾아서. 사기를 당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민석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민석아, 오늘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네, 아버지. 내가 은정이에게 속은 일, 정말 불행한 일이었지. 하지만 그 경험이 너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다고 생각해. 무슨 교훈이요? 사람을 볼 때 직감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 수 있어. 하지만 결혼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감정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한 결혼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 혹시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것들을 참고하길 바라. 첫째, 상대방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봐라. 진짜 관계는 숨길 수 없어. 은정이가 가족 만남을 계속 미룬 것처럼 사기꾼들은 주변 인간관계를 보여주기 꺼려해. 둘째, 결혼 전에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해라. 서로의 자산, 부채, 수입에 대해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신뢰의 기본이야. 셋째, 돈 문제가 너무 빨리 나오면 경계해라. 특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적신호야. 넷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 나나 내 친구들이 은정이에 대해 의심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들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야. 다섯째,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라. 이름, 나이, 직업, 학력 등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해. 민석이는 메모를 하면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다 확인하면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거야.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니까 신중한 건 당연한 거지. 그날 이후 민석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아직 연애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을 무조건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1년 후 민석이는 회사 거래처를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유진 씨라는 그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죠. 이번에 민석이는 제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유진 씨 부모님을 뵙기로 했어요. 벌써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3개월 정도요. 하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아버지가 알려주신 체크리스트대로 하고 있어요. 유진 씨도 이해해줬어요. 그래. 그럼 유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궁금하네. 그 주말 저희 가족은 유진 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유진 씨의 부모님은 정년 퇴임한 교사 부부였고 유진 씨의 동생도 같이 왔습니다. 화목한 가족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유진 씨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개한 점이었습니다. 교수 월급과 강연료,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민석이의 지난 경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호 씨, 민석 씨에게 있었던 일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도 이해해요. 서로 믿음을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라면 민석이와 잘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석이의 눈빛도 은정 씨를 만났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느껴졌죠. 아버지, 어떠세요? 유진 씨 가족이요. 좋아 보이네. 무엇보다 내가 신중하게 만나는 모습이 대견하구나. 민석이와 유진 씨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견고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고,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건강하고 투명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혼집은 두 사람의 저축으로 마련했고, 부족한 부분만 부모가 도왔죠. 무엇보다 돈 문제로 다투는 일 없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식 날, 민석이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모든 걸 잃고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 유진이와 좋은 가정 꾸리렴. 가끔은 시련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민석이가 은정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처럼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민석이와 유진이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자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노후를 위한 지혜. 여러분, 지금까지 제 아들 민석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결혼은 감정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노총각, 노처녀 자녀일수록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있을 수 있으니 부모로서 냉철한 조언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돈 문제는 결혼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신혼 초기에 재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배우자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가족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민석이가 처음에 은정 씨를 소개했을 때 저와 와이프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며 대화한 덕에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자녀의 판단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민석이의 경우 사기를 당한 것이 큰 상처였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제가 지금까지 중견기업을 경영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뢰는 검증을 통해 쌓인다는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좋은 인상이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부디 감정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냉철한 판단으로 자녀를 도와주세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 민석이처럼 말이죠. 제가 민석이에게 알려준 결혼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공유합니다.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노후의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점. 상대방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2점. 결혼 전에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3점. 돈 문제가 너무 빨리 나오면 경계하세요. 4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5점.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6점. 관계를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7점. 투자나 사업 제안에 신중하세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8점. 약속과 행동의 일치를 확인하세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9점. 상대방의 과거 이력과 관계를 알아보세요. 10점.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인하세요. 제 이야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영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석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경험이 처음에는 큰 상처였지만 결국 그 경험 덕분에 더 성숙해지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디오북을 통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의 순간마다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후에 자녀와의 재산 관리에 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민석이와 유진 씨는 현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아이는 이제 2살이 되었고 두 번째 아이도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은정 씨와 그 일당은 결국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석이에게 사기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민석이도 일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족의 지지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지혜 정보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